자, 이번 시간은 오늘 강의한 그 내용, 즉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적 문화재, 또 하나 하천법에 있는 하천구에 있는 수문조작실, 지정문화재, 임시적 문화재 또는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적용 대상 여기가 잘못됐죠. 자, 두 번째, 고층 건축물은 어떤 걸 고층 건축물이죠? 층수가 30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맞습니다. 반면에 초고층 건축물이 되려면 고층이 아니라 초고층은 얼마죠?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나 얼마죠? 20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초고층 건축물 한단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개층을 3m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주택법은 한 개층을 3m로 계산한다는 것, 그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은 한 개층을 3m, 그러니까 30층 곱하기 4하면 120m가 되죠. 50층 곱하기 4하면 200m가 되죠. 건축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택법은 안 그래요. 한 개층을 거기는 3m로 계산하는 게 주택법의 특성이라는 것. 나중에 그 이유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건축에는 몇 가지 행위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를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에 뭘 증가시켰습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또는 자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또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또는 층수 또는 높이죠. 따라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증가시켜도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증축이라 한다. 여기도 맞아요. 근데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전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었죠. 첫째,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이전했으니까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걸 이전을 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야 되죠. 그래서 셋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4번. 자, 4번.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 되죠? 적어도 수선 중에서 대수선이 되려면 내력벽의 그 벽 면적이 내력벽의 벽 면적이야. 그거를 20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때 대수선이 되죠. 또 기둥은 내력벽 말고 두 번째 기둥은 증설 또는 해체 한 개만 증설하거나 한 개만 해체해도 기둥은 대수선이 되고 수선 변경은 얼마 이상 할 때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그때는 대수선에 속한다라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소유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래는 건축 허가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만 특별시하고 또는 광역시에서 첫째, 몇 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몇 층이죠? 층수가 원칙 30층이 아니라 21층이야.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에는 얼마 이상부터? 1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그래서 층수는 21층 이상. 연면적의 학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때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에 직접 허가를 받는 걸 그걸 원칙을 한다. 예배가 몇 가지 있어요. 원칙만 지금 정리하시죠. 자, 6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뭘 제한할 수 있다?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이걸 건축 허가 제한 또는 착공 제한이라고 하는데 국장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닙니다. 뭐 했었죠?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라고 했었어. 지역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제한하는 사유고 여기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장이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아니면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했을 때 그때 무슨 사유로 요청하죠? 딱 네 가지만이야. 국방상, 문화재보존상, 환경보존상 또는 국민경제라는 이 네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만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그 다음에 7번 연면적의 7번은 조금 더 끌어올릴까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되는 거? 얼마 이하 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몇 미터 이하의 범위에서만 신축할 때는 굳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특시특도 시장운수구청장인 원칙적인 허가권자한테 뭐만 하면 된다? 그거 신고만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때는 신고 대상이죠? 바로 연면적계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작은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얼마 되는 거? 5m가 아니고 3m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계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3m 이하 되는 범위에서 증축한다면 이런 신축이나 저런 증축을 한다면 그때는 특시특도 시장운수역에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단다. 신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8번째.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만 적용해야 되죠. 적용은 대지 면적이 원래는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수치들이 참 많이 나죠. 여러분들 수치 참 짜증나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놈의 숫자 외우는 게 사람 돌아버립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숫자들이 잘 외워졌는데 나이 먹으면 이 숫자 외우는 게 머릿속에서 잘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생하시죠. 그렇다고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 문제가 보통 올해 직접 숫자가 난 게 17문제가 숫자가 직접 숫자입니다.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 문제도 꽤나 보통은 40문제 중에 20문제 이상이 숫자가 직접 정답이거나 아니면 5개 지문 중에 숫자가 들어있는 것들 이게 20문제가 넘습니다. 보통 24에서 25문제 정도 나기 때문에 올해도 숫자가 직접 변동인 게 무려 17문제나 났으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숫자들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래 적용하지만 녹지역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100만 구례 나무 잘하니까. 두 번째는 면적이 1500m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대지 면적이 얼마일 때만 적용하지 않죠?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인 공장. 건축물은 연면적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세 가지 공장. 그거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때 대지 면적을 따지는 거니까 1500이 아니라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8번은 역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9번. 마지막 두 개. 건축 면적은 뭐가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유사한 구역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면적이죠? 바닥 면적을 지금 부른 거죠.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서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을 원래는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반면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고 이때 바닥 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라는 데 썼지. 이건 연면적에 관한 개념이죠. 반면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의 합계, 이걸 뭐라고 하죠? 바뀌었네요. 바닥 면적의 합계하고 연면적하고 서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위에 건 연면적이죠. 즉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이나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면적들을 다 합친 건 그거는 우리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한단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정했죠. 그럼 무려 3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만큼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야. 아니면 또 완화시켜주거나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우리 뭐라 합니다? 특별 가로구역이라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한단다.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10번은 특별 건축구역의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볼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죠. 아직 여기까지 다 외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지문들도 상당히 길어. 왜?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을 막 집어넣고 거기서 막 틀게 했으니까 조금 빡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듣자 하기에는 부담될 만큼 영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도 어차피 외우고 어차피 할 거라면
초기부터 조금 더 많이 한다면 나중에 더 편해질 수 있죠. 초기에 엉성엉성하다가 나중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은 이왕 맘먹고 시작할 때 좀 독하게 맘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니까 힘들 때대로 열심히 쫓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